만약에 보세요. 세로축이 위에는 행복, 밑에는 불행, 그리고 가로축을 나이대로 이렇게 본다면 내가 이때는 참 행복했고 이제는 참 힘들었었지라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마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들만큼이나 들쭉날쭉 할 거예요. 들쭉날쭉 할 거예요. 매 행복하거나 매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들쭉날쭉 할 때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도 이렇게 한때 떨어졌던 순간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올라왔죠. 무슨 이유로 올라왔느냐는 거예요. 강점을 파악하려면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순간들을 잘 이겨냈던 것들에서의 힌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공의 경험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자신의 강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 내가 그때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이렇게 했어. 앞으로도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이야 라고 보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았어.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이 됐어 라고 보는 거겠죠. 쭉 여러분 그걸 보니까 그 강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점의 힘을 아시니까 더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내 삶에서 가장 큰 성취감을 준 사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성취감은 고난 끝에 정말 열심히 해서 뭐 대표적으로는 학위가 있을 거고 정말 열심히 힘들게 했는데 성취했던 그런 경험들이겠죠. 이 강의장에 나랑 똑같은 6개 들고 있는 사람 없어요. 이 강의장이 없어요. 즉 뭐다? 나만 가진 거예요. 우리가 로또 이게 50장이잖아요. 로또 확률만큼이나 나랑 똑같은 사람 찾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 주변에 나만 가진 능력이에요. 근데 이 6개 중에 하나만 달라져도 이 시너지가 다르게 나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닥쳐올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이 강점 6개 아까 골라내셨던 거를 한번 쭉 보시면서 해결점을 찾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실제로 강점을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약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강사님 저는 제 강점 이거 알아요. 성실한.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 같은 케이스예요. 저는 되게 성실해요. 오늘도 강의하기 전에 2시간 전에 여기 근처 커피숍 와가지고 책 읽고 있었어요. 강의 갈 때 늦는 거를 너무나 싫어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 근처에 일찌감치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의 준비도 엄청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 몇 번째 강의하는 건데 그러고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내가 안정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점이 근데 저는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좀 힘들게 하니까. 근데 이게 강점이 아닌 게 아닌 거죠. 제가 저한테 문제가 되는 건 저는 너무 과하게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아마 우리 선생님 중에서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실제로 본인에게 굉장히 좋은 강점이 있는데 너무 오버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게 되게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하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항상 PT가 끝날 때마다 심사위원들이 했던 질문들이 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했던 질문들이 있죠. 그걸 절대 넘겨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메모해두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슬라이드를 반드시 준비해두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나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직원들이 발표할 때가 있겠죠. 그게 공유가 잘 되는 기업들이 영업도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안 되는 기업들이 자꾸 고액 연봉을 주고 직원들을 사오려고만 하고요. 그게 어떤 차이냐? 바로 바르셀로나 축구의 메시가 바르셀로나 유소 축구단이죠. 하도 몸값 비싼 선수들을 그때그때 데려오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자체적으로 키워버렸죠. 그러니까 메시가 세계 최고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팀 안 가죠. 네, 여기서 이미 연이 깊으니까 여기서 같이 유소년으로 컸던 애들이 그때부터 쪼글쪼글 투자했던 게 지금 이만큼 커져버렸죠. 바로 이거예요. 평소에 수시로 고객들이 하는 질문들을 항상 수시로 기록해주세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항상 슬라이드로 만들어주세요. 질문 하나마다 답변 슬라이드 하나씩 꼭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링크를 걸어주세요.
이 고객들의 질문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들의 PT는 유리해집니다. 아셨어요? 또 하나. 저도 지금도 뭔가 막혀있을 때 고민하는 선배들 있거든요. 고민을 털어놓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얘기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롱텀으로 이렇게 커리어를 가져가는데 되게 필요한 존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끔 만나서 한 번 얘기했는데 정말 인사이트풀한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혹시 주변에 없는지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내가 알고 친한 사람들을 넘어서서 좀 다양한 활동들 꼭 어디 가서 뭐 밤에 뭐 하고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뭐 페이스북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런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거 IT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그런 부분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이제 이력서라고 하면은 경력이 아주 없는 분은 없잖아요. 어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회사에 어떤 포지션으로 포지션 타이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내 역할이 뭐였는지 그 다음에 그 역할을 하면서 나의 어치브먼트가 뭐였는지 이게 명확해야 돼요. 지금 이제 커리어를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회사에서 무슨 포지션에 내 역할은 뭐였는데 내가 이거를 해서 특별하게 내가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어떤 거, 성취한 거 이게 딱 그 한 회사 뭐 회사를 3-4개 다녔던 한 회사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봤던 많은 이력서들은 그렇게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그냥 기간 있고 회사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논문들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그냥 이렇게 쓰시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논문을 썼는데 무슨 일을 이분이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타이핑만 한 건지 아니면 뭐 조사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논문 프로젝트만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눈에 안 와닿더라고요. 그 논문을 쓰는데 프로젝트면 한 5명이 했다. 그러면 그 5명 중에서 역할이 분담이 됐으면 나는 도대체 뭐를 여기 기여했다라는 어치먼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내가 했던 한 몇 개의 논문 활동 같은 거는 뒤에 이제 어태치먼트를 이제 뒤에 약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력서를 보는 인사부서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이렇게 커리어가 쭉 역사가 있구나 자세한 걸 보고 싶은데 뒤를 보게 해놔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막 논문이고 뭐고 그냥 거기다 쫙 쓰니까는 페이지는 10장인데 보고 싶은 이력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본인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쓰지 말고 볼 사람이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게끔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공부를 하고 취업을 했다가 또 공부를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막 믹스를 해놓은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시대의 그 뭐지 연도순이니까 정말 싫어요. 이게 연구를 한 건지 학위를 받은 건지 정리가 안 돼요. 그거와 그거는 구분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혹시라도 혼돈되신 분들 학업과 경력은 완전히 구분시켜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경력이 20년이야. 근데 20년 동안 회사를 한 4개 다녔어. 그러면 쓸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한 5개, 6개도 있을 거고 프로젝트까지 해서는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20년 전 거, 20년에 뭐 했는지 솔직히 안 궁금하거든. 최근 저부터 10년이 궁금해요. 회사들이. 그러니까 그 과거 거는 조금 심플리파이를 하시고 최근 10년 동안 했던 거 위주로 쓰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점점 최근으로 올수록 더 자세하게 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20년 걸 다 쓰면 100장도 모자라요. 근데 그런 거는 단촐하게 끝내버리시고 최근 5년 혹은 10년 정도 그 중에서도 내가 지원을 해서랑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 거 위주로 하이라이트를 쓰셔야지 무조건 많이 쓰면 좋은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뭐라도 한 줄 더 쓰면 좀 더 잘 봐줄까 이런 생각. 그렇지 않다는 거. 긴 이력서 정말 싫어요. 진짜 정말 경험담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프로젝트 그런 분들은 있어요. 또 예전에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력서가 있는데 되게 띄엄띄엄인 거예요. 이력서에서는. 근데 제가 직접 얘기를 나누는 건 사실 제가 여기 오면서 리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회사에 어떤 뭐 취업 컨설팅을 하는 회사에서 6개월 미만이니까 1년 미만이니까 쓰지 말라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이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한 달, 2달
이런 부분들도 한 번은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뒤에 뭐 예를 들어 기타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other activity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묶어서 프로젝트성만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놓고 적어도 1년 이상짜리는 위에다가 이렇게 경력처럼 올려놓으시고 이게 구분을 해서 쓰는 게 좋고 뭐 한 10개월이다 6개월이 돼서 안 쓰는 건 사실 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라도 쓰긴 써야 되는 건데 그거를 보는 사람이 좀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프로젝트성 짧은 거는 밑에 묶어서 내려놓으시고 좀 긴 거는 위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력서가 좀 단정해 보이는 그런 성격이 있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하는 포지션과 연계된 경력을 좀 부각시켜서 쓰는 게 좋겠죠. 과장할 필요는 없고요. 좀 더 자세하게 좀 기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좋고 때로는 그 지원하는 포지션과 연계가 전혀 안 된 것도 자세하게 쓰는 부분 그건 사실 도움이 안 돼요. 내가 과외를 10년 하는데 내가 지금 연구소에 지원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거는 간략하게 그냥 하는 게 좋고